안녕하세요. 모아적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 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표 영어에서 쓰기 영역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았었는데요. 저 또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힘든 영역이기도 하고 아이들 또한 쓰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부모님들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엄마표로 글쓰기의 최종 목표인 에세이까지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글쓰기의 기초 단계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 가능한 지도 방법들, 주의사항과 함께 팁까지 같이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많이 듣고 읽다 보면은 인풋의 양이 흘러 넘치면 어느 순간 쓰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 가능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도 학교에서 쓰기를 지도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쓰기 영역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학습해야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시절 아이들이 한국어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쓰기도 어느 순간 잘 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꾸준한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급 단계, 에세이 쓰기 전 단계까지 엄마표로 진행할 수 있는 쓰기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았고요. 단계별로 지도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쓰기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7세 미만 아이들은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나라 글씨 쓰는 것도 힘든데 당연히 영어 쓰기 하는 것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7세 미만의 아이들보다는 8세 이후의 아이들을 위한 영상임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쓰기 방법에 대한 지도는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이 영상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 첫 번째 스텝은요, 알파벳 단어 쓰기입니다. 첫 단계 알파벳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영어가 재미없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쓰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더라도 집중해서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쓰기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에서 파닉스 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서 리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쓰기에 앞서서 이 단어들을 여러 번 눈과 입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다 써보는 것도 좋지만 이 중에서 아이가 발음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단어만 골라서 한번 아이가 눈으로 여러 번 보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익히도록 하고 난 뒤에 잠깐 머릿속에 외워서 흰 종이에다가 아이가 스펠을 써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익숙해지면 단어 2개를 외워보고 3개를 외워보고 하는 식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가 쓴 단어는 이미 책에 있으니까 아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빨간 펜으로 자기 스펠이 어디가 틀렸는지 스스로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 틀린 단어만 한 번 정도 더 써보도록 합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외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여러 번 또 써보고 또 쓴 것을 듣고 또 눈으로 보면서 또 어느 순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익힌다고 한 10번씩 20번씩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은 좋은 쓰기 학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쓰다 보면은 아이들이 쓰기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영어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실수하는 단어, 잘 안 외워지는 단어에 대해서만 쓰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쓸 때 소리를 같이 내면서 쓰도록 합니다. 소리와 스펠이 다른 것을 인지하면서 더 정확하게 외울 수도 있고요. 집중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No. 소리가 안 나네. 크리스마스. T는 소리가 안 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쓰고 발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구나.
첫 번째 단계에서요,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 틀린 단어들은 예전에 제가 단어 카드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그 단어 카드 앞에 따는 영어, 뒷면에는 그림, 한국어 뜻 이렇게 적어서 자꾸 보면서 반복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안 외워지는 거, 잘 틀리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아웃풋 스터디 플래너 안에다가 써놓고 자꾸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여기 여백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fish 옆에 여백이 나오면 그냥 그 옆에다가 외워서 한번 이렇게 가리고 써보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옆에 썼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공책을 꺼내고 또 거기다 쓰고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P랑 Q, 그 다음에 B랑 D 이런 단어들은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단어를 관찰해서 외워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뒤에 U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U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queen, quick 이렇게 Q는 U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또 아이 단어를 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단어를 쓰는데 어느덧 익숙해지면 스텝 2인 기본 문장 쓰기에 도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쓰기 교재를 따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읽고 있는 원서책,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원서책이라든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읽기 교재들, 브릭스라든지 링크 시리즈 아니면 레츠고 같이 코र्스북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재들을 이용해서 쓰기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이런 교재들은요, 가장 중요한 문장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의 기본 쌓기가 굉장히 좋고 아이들도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빨리 외워서 한번 써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써보는 거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해야 좀 쓰기가 어렵지 않게 실천 가능하기도 합니다. 진행 방법은요. 이미 이렇게 책에서 본 문장들 중에서 아이가 오늘 처음 배웠거나 조금 어려웠던 문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외워본 다음에 책을 덮고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한 문장 외워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또 연습하다 보면은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늘면서 아이들 또한 조금 더 외우는 것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못한다고 아이가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아이가 한 문장부터 차근차근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외운 문장을 그냥 말로 하는 거랑 또 적어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이 적은 문장도 아이가 스스로 책을 다시 펼쳐서 제대로 적었는지 스스로 빨간 펜을 들고 체크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잘못 적은 문장은 스스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문장도 처음에는 한 문장씩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또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입으로 같이 소리를 내서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로 하는 거와 철자가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본인이 쓰면서 이게 철자랑 내가 발음하는 거랑 다르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집중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쓰기를 하는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베껴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요, 손운동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재들을 보면은 위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을 똑같이 따라 쓸 수 있게 해 넣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머릿속으로 외워보고 그 문장을 가린 다음에 밑에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베껴서 그대로 스펠만 적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어 받아쓰기 하면서도 아이들 많이 틀리잖아요. 영어 외워서 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틀린 문장들을 따로 적어놓고 여러 번 소리로 반복해서 눈으로 또 익혀서 충분히 다시 복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들만 나중에 한번 다시 써봐도 좋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쓰는 시기부터는요, 북노트를 쓰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읽었던 원서책을 이렇게 북노트를 써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요. 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책 제목, 저자 이름, 그 다음에 아이가 읽은 페이지가 들어가게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등장인물도 써보도록 하고, 또 아이가 거기서 좋았던 문장이라든지 대사를 하나 정도 적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쓰기 영역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 문장을 쌓는 단계까지는 아이가 이미 공부하고 있는 교재들, 이미 공부했던 교재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조금씩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문장 쓰기가 어렵지 않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외워서 이렇게 쓰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 번째 단계인 쓰기 확장하기 단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읽은 영어책 중에서 좋은 부분을 필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단계부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라이팅 교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교재를 사용해서 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익히는 방법, 아니면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영어 읽기 쓰기와 관련된 교재들을 선택을 해서 영어 일기를 써보도록 하는 단계가 저는 쓰기 확장하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쓰기 확장하기 단계라면 아이들이 원서를 읽는 양이 그래도 조금 하루에 한 20페이지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부착하도록 하거나, 자신만의 책일 경우에는 이제 밑줄을 긋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책에서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할 때도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외워보는 노력을 한 뒤에 그 문장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왜 좋았는지 저는 이제 구두로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 문장이 왜 좋았어? 왜 그 부분이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면 아이가 간단하게 그 문장이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국어로 적어 놓는 것도 영어 문장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북 리포트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65층집 이야기에 관해서 아이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beginning, middle, 엔딩해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북 리포트를 쓰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고 단어도 막 틀리게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쓰는 것이 조금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쓰기 확장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많은 양을 서스럼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단계에는 아이가 틀린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지 않고 그냥 좋았어, 잘했어 이렇게만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쓰기 확장 단계까지는 아이가 조금 틀려도 조금 지나쳐 주시는 마음적 여유도 필요하고, 영어가 자신 없는 부모님들은 이거 나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아이가 문장을 점점 더 많이 적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이제 문장을 점점 늘려서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구나 라는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촘촘한 또 쓰기 실력 확장을 위해서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 크게 진짜 라이팅하고 쓰기와 그 쓰기에 관련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익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시중의 교재 중에서 저는 Write 이 교재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어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단어를 익히고 그 단어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기본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연습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단계별로 라이팅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약간 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또 일기를 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일기 관련된 교재를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 그 교재를 찾아보도록 했는데요.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일기 교재 중에서 아이에게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를 선택하면 좋은 것은 부모님이 그런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을 찾아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날씨부터 해서 상황에 맞는 표현들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교재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표현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용으로 영어 일기를 쓴다면 이런 교재도 사용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 때문에 튼튼 영어 교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튼튼 영어 교재 중에서 Writing School, 이 교재는 아이들이 진짜 정말 재밌어 했던 교재입니다.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요, 일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그런 일기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교재를 먼저 사놓고 리딩 책으로 먼저 읽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 책으로 아이들이 여러 번,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리딩 책을 읽었으면은 또 프레젠테이션, 그 내용들을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단계가 왔을 때 아이들이 쓰도록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여러 번 보고 말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 영어 교재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라이팅 스쿨도 좋은 참고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 3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맨날 썼던 표현만 계속 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쓰기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라도 새로운 표현을 익혀서 외워서 써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기의 확장 과정 이후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상 영어라든지 아니면 쓰기 첨삭 지도를 해주는 곳이 제가 여러 곳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이의 첨삭 지도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 이후의 단계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에세이 같은 것을 아이가 따라 써보는 것도, 생각하고 필사해 보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쓰기에 대해서 뒤로 미뤘거나 하셨다면은 그냥 하루에 조금이라도 쓰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같이 따라하면서 쓰고, 그 쓴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채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여기 밑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